그럼 2024 건강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건강보험을 받고서 뭔가 희번뜩 눈을 이렇게 떴는데 얌체족 같긴 하거든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소득 정산 제도 이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20년 베테랑 김 작가 씨. 우리 아들, 노트북 하나 새로 필요하다고? 아유, 알았어. 그래, 하나 사. 엄마가 돈 보내줄게. 자, 어디까지 했지? 여보, 바빠? 깜짝이야, 나 바빠. 저기 이번에 카메라 기능이 좋다는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는데 바꿔도 될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걸 바꿔. 진짜? 카드를 거침없이 긁을 만큼 연차에 따라 수입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해촉 증명서를 내볼까?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매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김 작가 씨.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무임승차를 해온 건데요. 1년 후 이게 도대체 뭐야? 건강보험료? 아무래도 내가 지금껏 안 냈던 보험료 같은데? 뭐? 그럼 이 큰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보, 미안해. 이 사람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 미안해. 나는 보험료 줄인다고 한 게. 소득정산 제도의 시행으로 대상자가 되어 지금까지 안 냈던 모든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김 작가 씨. 한편 1인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나평원 씨. 직장인보다 많은 소득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요. 여보, 이번에도 폐업 신청 잘했죠? 그럼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확 줄어드는 거지. 잘했어요, 여보.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매번 폐업 후 보험료를 조정 신청해 감액을 받아왔는데요. 1년 후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아니, 작년에 폐업 신청 잘한 거 아니었어요?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정산한다는데, 어머, 세상에. 그리고 지금까지 안 냈던 보험료 다 내야 한다고? 이런 일이 어딨어? 매번 폐업 후 보험료를 조정 신청해 감액을 받아왔던 나평원 씨.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왔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그만큼 많은데요. 그렇죠. 일단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등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먼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매월 받는 보수에 그해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절반은 본인의 보수에서 또 절반은 그 대표자가 부담하고 다음 연도 4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확정을 합니다. 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그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은 올해 5월에 신청한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은 6월 1일 그 부과되는 재산세 기준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을 합니다. 올해 11월에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이 됐는데요. 이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그 전달보다 보험료가 많이 바뀐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그 바뀐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동봉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험료가 올랐다는 분들이 여럿인데요. 근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네. 휴폐업 또는 퇴직 등으로 소득이 또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감소한 경우에
당장 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은 그 소득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소득을 그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소득으로 우선 조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화면의 사례처럼 이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련된 게 바로 소득 정산 제도라고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득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소득이 계속 발생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그 고의로다가 허위로 그 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악용 사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그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부담이 전가되고 그렇죠. 또 공단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은 작년 9월에 이런 분들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그 소득 정산 제도를 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요? 그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네. 소득 정산 제도는 그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에 그 공단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을 해드리고 다음 연도 11월에 그 정산을 실시해서 그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으로 그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 11월에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조정 후에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은 정산 시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그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하게 되면은 정산할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를 해서 보험료를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화면에서 봤듯이 실제로 진짜 감소를 해야지만 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신청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신청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그 휴폐업이나 그 퇴직 등으로다가 그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한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 중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대상 소득은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합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 있는 휴폐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그 신청을 하실 때에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휴폐업 또는 퇴직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실장님, 혹시 소득이 줄어든 분들 같은 경우에 조정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임의 신청이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정을 해드리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소득을 파악해서 조정 신청을 꼭 하시기를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실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사례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22년 9월에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산제도가. 근데 조정 전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그 합계 금액이 보험료가 원래는 29만 1,22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11월 달에 12월까지 두 달 동안을 그 조정을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21만 3,74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11월에 정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4달 동안에 46만 5,960원을 그 정산 금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25만 2,200원을 올해 11월 달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납부하게 된 경우인데요. 정말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티버스로 올라온 궁금증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올해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신청할 때 유의점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조정 후에 그 다음 연도 11월에 정산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강조해 드렸는데 그 조정 신청 후에 소득이 계속 발생해서 그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조정 후에
피부양자로 취득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또 그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보험료 기준으로다가 그 보험급여 혜택을 드리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양자가 소급해서 상실되거나 본인 부담 상한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11월 달에 첫 정산을 실시합니다. 첫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 파악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티벗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소득 정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매각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 조정을 해드립니다. 특히 그 부가체계 개편 후에는 그 재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공단에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 가까운 공단 지사나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좋은 제도들이 많았네요. 네. 알아야지 아낄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적연금도 보험료 부과에 반영이 될까요? 제가 받는 모든 연금이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실장님. 사적연금은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으로서 5대 공적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5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